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주말 동안 이 비대위원장 논의가 시작이 돼서 이 한동훈으로 뭐 결정이 난 것처럼 떠들길래 저거 안 될 텐데, 왜냐하면 최근 한 1, 2주 동안 조중동과 재벌들이 급발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 윤석열 체제를 연착륙시키는 게 아니라 어느새 갑자기 한 열흘 사이에 윤석열까지 포함해서 총선 때까지 다 날리는 분위기가 돼 버렸어요. 이거는 장제원, 김기현하고 김건희까지 날리는 걸 넘어서 실질적으로 윤석열까지 날린다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한동훈 아마 이 한 달 전만 생각해 보면은 오늘 사태가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자체가 자기가 그냥 스스로 대구에 들어가서 생쇼를 해서 대구의 정치 거물인 양 위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조중동 한번 기사 보세요. 한 달 전에 한동훈이가 대구 가서 설쳤을 때 조중동은 완전히 그냥 한동훈 미아천양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이게 1년 전이 아니라 한 달 전이에요. 그 한 달 전에 한동훈에 대한 미아천양이 오늘자 조선동화 중앙까지 나갔나 모르겠어요. 중앙은 제가 아직 확인 못했는데 조선하고 동아는 공식적으로 한동훈 카드는 쓰면 안 된다. 차갑게 변한 겁니다. 한 달 사이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윤석열 정권을 연착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을 최대한 배제하고 치르겠다는 재벌과 조중동의 야합이 있었던 거죠. 그 한 달 사이에. 그러니 윤석열의 사냥개인 한동훈이가 갑자기 찬밥 신세가 돼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이런 조중동의 급발진은 이준석도 전혀 예상치 못했는지 이준석이도 지금 주말 동안 입 한마디 못 열고 가만히 이 눈치 보고 있습니다. 왜? 이준석은 윤석열은 들이받아도 한동훈과 검찰은 절대 안 들이받았거든요. 본인의 그 성상남 무고죄도 검찰이 지고 있고 어차피 한동훈과는 자기는 같이 간다. 그런 전략을 세워놔서 한동훈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 입장을 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조중동 자체가 한동훈의 비토로 가니까 이준석이도 놀래서 지금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머지들 참 이 장해찬이나 이 지금 보수 변절 세력들 그러니까 조중동과 재벌끼리의 야합에 끼지 못하는 지금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장해찬 같은 놈들이나 이 보수 변절자들이나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아니 총선 때까지 그냥 윤석열 만세, 한동훈 만세, 김건희 국모 만세 하면 될 줄 알았거든? 근데 이게 갑자기 한 달이 뭐야? 열흘 사이에 바뀌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아무데나 그냥 막 갈겨대고 있거든요. 이 장해찬이가 이 김웅에게 싸가지 없다. 그러니까 김웅은 지금 대표적으로 한동훈 비토를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멋모르고 지금 지른 거지, 멋모르고. 멋모르고 질렀죠. 이 장해찬이가 멋모르고 질렀다가 자, 김웅의 얘기가 우리가 국민의힘이냐 용산의 힘이냐 왜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미느냐 한동훈을 비대위원장하면 내년 총선은 어렵다 이렇게 찍어버리니까 이 장예찬이가 한 장관이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합리적으로 근거를 대고 설득하면 되는데 쓰는 단어를 보면 아바타나 김정은 야 한동훈이 안 되는 이유가 이마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것 말고 더 쉽게 설명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 혹은 윤석열의 사냥개 아니면 윤석열의 똘마니 그거 말고 뭐 더 얘기할 게 뭐가 있어 만약에 더 얘기하라 그러면은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함께 저지른 수많은 범죄 행위 태블릿 조작부터 이런 범죄 행위 그거 터지면 니네 총선 때 그냥 끝장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설명하는 거지 그리고 장해찬이가 이준석을 향해 싸가지 없는 건 특정인과 친한 분들의 특정인 것 같다. 이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에 이렇다 저렇다는 것은 한 장관의 대구 방문 이후 본인 신당에 대한 기대치가 뚝 떨어진 데 대해 질투하는 것. 글쎄 이준석이는 한동훈에 대해서는 일단은 겉으로는 나쁜 말 한 적 별로 없는데 겉으로는 한동훈이가 이준석이 범죄 행위를 지고 있어서 그런지 다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하도 이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나 워낙에 이 저급한 수준의 머리를 돌리기 때문에 속으로는 또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겉으로는 이준석이가 한동훈에게 그렇게 나쁜 말 한 적 있나? 딴 놈들한테 비하면 장해찬은
국민들과 당원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는 한 장관이 최우선 선택지로 거론돼서 야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는 게 16%냐? 16% 갖고 선거 이길 수 있냐?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이낙연이가 총리할 때 대선 1위 할 때 막 30%막 이렇게 달렸었어 원래. 지금 막 16%짜리 데리고 뭘 압도적 지지는. 그러니까 지금 장해찬만 해도 아무 정보가 없는 거죠. 조중동이나 재벌들이 저런 애한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멋 모르고 계속 한동훈 만세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김용태. 오로지 권력에 충성하지 않은 자 낙인만 있을 것이요. 장채고 의원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으로. 그 정도가 아니라 어차피 대세가 기울었거든요. 한마디로 윤석열 애들 빼고 총선 치른다라는 이 국힘당의 오너들인 조중동과 재벌들이 그렇게 판단해 버렸으면요. 이제 한동훈, 윤석열 만세 불렀던 완장찬 놈들, 대표적으로 장해찬, 배현진 다 아웃될 겁니다. 예. 왜? 이런 놈들을 데리고 선거를 치르면은 윤석열 당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 국힘당의 최대 목표는 뭐냐? 이제 총선 때 우리는 윤석열 누군지 몰라요. 그런 놈이 있었어요? 우리는 야당이에요. 이래야 되는데 윤석열 만세 부른 장해찬이나 배현진이가 있으면은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싸그리 그냥 아마 몇십 명 다 아웃될 거야 이거. 다른 비주류 인사 네덜란드에 다녀오더니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된 모양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 너 임마 세상 바뀐지도 모르지? 마치 8월 16일 날 나와가지고 천황폐하 만세 부른 놈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장해찬이 하는 짓이 8월 16일 날 천황폐하 만세 부른 놈하고 똑같은 거예요. 강서구청장 선거도 대통령 의중 비롯해서 사과. 이제 그 침묵하던 놈들이 막 떠들고 있잖아요. 왜? 조중동과 재벌의 움직임을 간파했거든. 조중동과 재벌이 윤석열 버리는구나.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보수 변절 유튜버들도 지금 장해찬하고 똑같아. 아직 상황 파악 못하고 있어요, 이거. 자, 조선일보. 그렇게 한동훈 만세차량 부르더니 갑자기 윤석열 한동훈을 갑자기 둘 다 날려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한 장관 개인의 적합성보다 대통령 의중에 따라 비대위원장이 결정되는 모양새. 한동훈에 대해서는 지금 안 된다고 전도 유망한 인재를 이런 식으로 소비하는 게 보수 진영은 물론 나라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지도 뭐 의문이다. 근데 이건 조선일보가 이제 한동훈을 속이는 거죠. 윤석열의 그림자를 다 지워버리는데 이번에 한동훈이가 당에 못 들어오면 영원히 못 들어오죠. 영원히 못 들어오고 한동훈이는 솔직히 공수처에 의해서 체포 구속되기 딱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죠. 누가 봐도 한동훈이 힘이 없거든 이제. 자, 그래서 이 한동훈이는 조중동의 이 논조를 보고, 특히 오늘 조선하고 동아의 논조를 보고, 오늘 지금 외부 일정을 다 중단하고 당원 지지자가 원치 않으면 안 하겠다. 한마디로 재벌과 조중동의 머리를 바짝 숙이는 거죠. 한동훈 따위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얘가. 한동훈 지지하는 놈들 다 보수 변절자 놈들. 조만간에 이제 힘 빠지면은 다 한동훈한테 짱돌 던진 놈들인데 한동훈이가 믿을 건 재벌하고 조중동밖에 없거든. 근데 재벌 조중동이 돌아섰어. 그럼 어떻게 도망가야지. 그 여권 관계 심자는 동아일보에 통화해서 한 장관은 국민의힘과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으면 비대위원장은 물론 국민의힘에 입당할 이유도 없다. 입당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입당할 기회가 없을 거죠. 기회가. 한동훈도 아차하고 한번 들어가 볼까 해서 대구도 다니고 울산 다니고 쇼 해봤는데 아차하고 지금 이제 이거 지금 흐름이 바뀌었구나. 일단 오늘 잠적했어요. 그리고 아마 한동훈이 다시 나타나도 예전처럼 그 나불나불 되지 못할 겁니다. 입도 못 열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저는 현재로서는 한동훈의 이 비대위원장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용호, 의총서 한동훈 거론 3명에 불과. 지금 김한길로 모여가거든요. 김한길로. 나는 조중동이나 재벌들도 아마 김한길로 갈 거라고 보고 윤석열도 김한길 정도면은 만족을 할 겁니다. 근데 김한길이 와서 뭘 하냐가만 남아있는 거죠.
자, 이용호 의원은 정치적으로 산전수전 겪고 충분히 선거라는 전쟁을 치러본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김한길이 들어오면요. 김한길 체제로 끝까지 가지 않을 겁니다. 김한길은 들어오면 뭘 하냐. 이 김한길이 원래 이 창당 제조기거든요. 그래서 김한길이는 국힘당을 해체시키고 만약 김한길이 직접 들어오면은 이준석을 신당을 창당시킬 거라고. 너 신당 가. 그리고 지금 금태섭이 양양자 너 신당 가. 유호정이 진중권이 너희들 신당 가. 신당을 위성당을 쫙 만든 다음에 1월달 정도에 이거를 통합해서 국힘당을 부수고 새로운 야당의 야당 이거는 아마 윤석열이를 입당을 안 시킬 겁니다. 그래서 야당이라고 주장할 위장신당 창당을 들어갈 거예요. 김한길은. 그래서 그 위장신당 창당의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이낙연이 가장 가능성 높다. 이낙연이 제일 가능성 높고 이낙연이 여의치 않으면은 이준석이다. 그게 아니면은 뭐 거의 공동대표식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이낙연 그 위장신당의 당은 이낙연과 이준석이 끌고 간다. 그러면 이낙연에다가 김한길에다가 진중권이 이제 한동훈이 빠지는 거야. 류호정, 금태섭 이게 보수야? 내가 말한 놈들이 보수야? 이제 보수 변절자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그냥 이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거죠. 너희는 그야말로 사냥개로 이용당하다가 떼죽음 당하는 거지. 보수 변절자들은. 그 보수 변절자를 특히 전광훈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보수 변절자들은 한동훈에 목매는 게 한동훈이 못 들어오는 사태가 벌어지면 이거 완전 레포트로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이 변절자 놈들아 그럼 한동훈은 보수 맞아? 그러니까 니네들의 이 변절자 놈들의 보수가 뭔지를 정리해야지 자식들아. 윤석열이고 한동훈이고 김한길이고 보수인지 뭔지 아는데 니네들은 보수가 뭔지를 모르니까 아무나 오면 아무나한테 뒹굴고 그거 아첨하고 아부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 같은 놈들은. 너희들 같은 놈들은 막 김정은이가 와도 뒹굴 거 아니야. 귀여워해달라고. 이번에 그냥 보수 변절자 놈들은 어떻게 보면은 김한길과 이준석이가 죽이는 건데 그냥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얘네들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근데 만약에 김한길이가 못 들어오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아마 이준석이가 직접 들어올 거고. 근데 이준석이 직접 들어오는 것보다는 김한길이 들어와서 국민들이 좀 이제 좀 속여놓은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금태섭 신당, 양양자 신당, 이준석 신당, 류호정, 진중권 신당 다 합치는 게 멋있잖아. 또 이 보수 국민들 또 개다지를 속이기도 좋잖아요. 저는 그쪽에 1순위로 두고 있어요. 그렇게 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야 이준석이 창당 안 한다 근데 창당한다. 또 이런 미친 개돼지들은 입을 안 놀리기면 좋겠어요. 내가 얘기한 거는 이준석이가 기존 윤석열 보수 더러운 타락한 세력과 완전히 별개로 자기 길을 가느냐, 지 말대로 제3의 길을 가느냐, 그게 아니라 범 윤석열과 그놈들하고 똑같이 가느냐, 그거잖아요. 물론 이제 윤석열을 지금 재벌하고 조중동이 거론하니까, 아마 제거를 하려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재벌하고 조중동 원래부터 이제 이 보수의 원류 세력이고, 한동훈하고 윤석열은 어떻게 그냥 데려온 용병일 뿐이죠. 용병일 뿐이지. 실제로 오너는 조중동하고 재벌이기 때문에 이준석은 그냥 그 썩어 빠진 세력에 있는 거야. 지금 이준석이 창당할 거라고 외친 놈들은 대부분 다 민주당 지지자들 아닌가? 그쪽에 있는 놈들? 그러면 이준석이가 재벌하고 조중동의 앞잡이로서 창당해서 위장신당 차리면 그건 잘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무슨 게임 맞추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가냐 안 가냐의 문제 아니야. 그러면 이준석은 똑같이 가는 거지. 원래부터 썩어 빠진 이 기득권 부패 보수와 같이 가는 거지. 그중에. 그래서 국민을 속이는데 윤석열과 한동훈과 김건희는 이제 약발 다 했다. 이젠 제끼고 새로운 놈들로 속여보겠다. 그거 아니야. 거기에 합쳐가는데 왜 이준석 보고 만세 부르냐고. 내가 지금 문제 삼는 거는 이준석에 대해서 한겨레, 경향신문, KBS, MBC 등 촛불에 선동했던 그런 매체들이 왜 재벌하고 조중동 앞잡이 이준석한테 줄 서서 띄우냐. 그거 아니야. 그럼 이준석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냐고 그게. 그래서 27일날 이준석이 창당해봐야
아무런 의미 없는, 다시 한번 또다시 27일까지 국민을 속여왔잖아요. 한 달 더 속인다는 것밖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영길 대표가 오늘 지금 이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데, 오늘 윤관석의 이 마지막 공판 때 소영길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언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증언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자, 이 돈봉투가 어떻게 된 거냐? 이 돈봉투가. 자, 이정근, 딴 돈 먹어가지고 이미 구속된 이정근 녹취에서 이 돈봉투 사건이 나와서, 이정근과, 강래구, 이 사람들이, 야, 그래도 우리 소영기를 돕는 의원들한테 돈봉투 좀 나눠주면 어떻겠냐? 한 뭐 100씩이라도. 그래서 그거를 윤관석 의원하고 상의해서, 그래, 윤관석 의원이 좋다. 끝. 그렇게 끝났어. 그렇게 끝나가지고, 나중에 결국 이제 이 박용수 보좌관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아마 윤관석에게 던져줬겠죠.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윤관석 의원이 받아서 어디로 갔는지는 지금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돌아가는 판을 보면은 이 돈봉투가 100만원짜리 지금 10개를 모았다는 건데, 윤관석 의원은 자기는 뭐 그래 하면 좋겠다만 얘기했지, 자기가 돈봉투를 나눠준 적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자기는 그 논의를 했을 뿐이다. 논의해서 야, 돈봉투 한 100만원 정도 나눠 쓰는 게 그게 뭐 큰 액수도 아니고 뭐 좋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실제로 돈봉투를 만들어 와서 그걸 누가 어떻게 나눴었는지는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름이 나온 의원들은 무슨 소리냐, 나 받은 바 없다. 그리고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은 의원회관에서 그 국회 본청에서 그 정말 무수한 기자들과 보좌관단위는 거기서 국회의원들 10명에게 돈봉투 해준다고, 정말 이거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누군가 이정근이나 강래구나 누군가 꿀꺽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꿀꺽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송영길 대표한테 안 들어갔을 수가 있는 거죠. 박영수는 자기는 아예 논의도 안 꼈고, 통화도 안 했단 말이야. 윤관석과 통화도 안 했고, 그 무슨 사업가가 돈 5천만 원 가져와서 받아가지고 줬다. 끝. 넘겼다, 통으로. 그리고 그거는 자기가 송 대표한테 보고 안 했다. 근데 만약에 제 상식으로 누군가 하나가 정말 체계적으로 딱 해가지고 정말 의원들 20명한테 300씩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했으면은 그렇게 한 사람이 송 대표한테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는 이게 배달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배달사고가. 몇 명의 돈 요식 있는 사람들이 그 명목으로 돈을 슈킹했을 거다, 이게 아마. 그리고 지금 막 액수도 300, 100 그러는데 지금 인관석 의원은 100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100 정도라 그러면은 이거는 그걸 완전히 주도한 사람이 아니고는 송 대표한테 보고를 안 하죠. 그 정도는 뭐 충분히 뭐 캠프 활동물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일반 회사에서도 그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이 자체 결정할 수 있는 그 돈의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웬만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수준의 액수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윤관석 의원의 오늘 진술만 보더라도 송 대표한테 보고를 했다는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고 보고가 안 됐을 개연성만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윤관석 의원이 검찰은 21명 이겼는데 자기 기억으로는 10개, 100만 원 10개다. 100만 원 10개 정도라고 하고, 자기가 그걸 또 만든 것도 아니고 자기가 받은 것도 아니고 뿌린 것도 아니고 자기는 그냥 그러면 좋겠다고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거. 그럼 도대체 윤관석 의원은 그럼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로 이 사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 자기도 안 받았다는 거거든, 윤관석 의원은. 자, 그리고 모임이라 해서 다 본인도 좀, 내가 그 얘기거든. 어떻게 국회 본청에 정말 기자와 관광객, 정말 보좌관, 국회의원 그 많은 사람들 모이는 본청에서 어떻게 국회의원들 20명한테 돈을 뿌립니까? 미친 사람들이 아니고. 모임이라 해서 다 본인도 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소영길가 참석한 기억도 없다.
여기 송 대표 참석 안 한 걸로 사실 확인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 20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돈을 뿌리는데 거기서 문제제기 안 한다고? 돈 받는 사람들이? 여기 막 삼선 의원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정황으로 볼 때는 배달 사고, 돈을 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배달 사고 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돈봉투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검찰에 이미 구속돼 있었던 이정근 사무총장의 기획 공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송 대표의 그 구속영장에는요, 이 돈봉투 사건은 맨 밑에 있어요. 원래 이것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건 맨 밑에 있고, 먹사연의 정치관 문제를 제일 세게 위로했는데, 글쎄 나는 내 상식으로는 돈봉투보다 그건 더 어려워, 처벌하기가. 먹살에 들어온 돈 가지고 소영길이가 뭘 해먹었다, 아니면 선거 때 썼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대로 그냥 먹사연 연구활동비로 썼거든. 그걸 어떻게 소영길의 정치관으로 엮어버립니까? 그래서 현재 유창훈 판사한테 넘어간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들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거는 구속이 될 수가 없으니까 유창훈한테 넘겨서 유창훈이 기각시키면은 저 봐라 또 저 정치 판사 저 좌파 판사 당했다, 자기들 면피하려고 일부러 유창훈 판사한테 가게 하는 게 아니냐. 제가 경험상으로 볼 때 검찰과 정권은 이 구속영장 관련해서 판사들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뿐이 아니라 1심 판사, 2심 판사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송 대표한테 설명을 했는데, 지난주에 내 구속영장 실질심사 판사가 이현학이라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요. 우리법연구회가 전체적으로 100명밖에 없어요. 전체 판사가 2,000명이거든요. 그럼 20분의 1이잖아? 자, 영장 판사가 우리법연구회야. 1심 판사, 단독 판사 우리법연구회입니다. 2심 판사, 주심 판사 우리법연구회입니다. 20분의 1의 확률이 3번 연속 나왔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과 함께 태블릿 조작 그거 은폐하려고 판사들 쇼핑한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도 유창훈이 충분히 피할 수 있거든? 근데 일부러 유창훈한테 갔단 말이에요. 기각됐을 때 자기들 면피하려고. 근데 유창훈 판사 입장에서는 이미 이재명 대에서 기각을 시켜서 보수로부터 욕 먹을 만큼 욕했거든? 근데 이제 와서 송영길, 이재명보다 힘없다 그래서 송영길을 구속을 시킨다? 그렇다고 유창훈을 뭐 보수가 봐줍니까? 이건 정치적인 판단. 이 법리는 이건 도저히 구속시키면 안 되는 거고, 정치적인 판단 하더라도 유창훈 판사가 송영길을 구속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마 이거 이재명을 구속을 안 시켰는데 이재명 건보다 10분의 1은 더 혐의가 이 사안도 중대하지 않고 혐의도 입증 안 돼. 그러니까 이재명도 혐의가 입증 안 돼가지고 기각이 됐는데, 그 이재명 거랑 비교했을 때도 훨씬 더 혐의가 입증 안 돼. 이거를 구속시킨다고 하면 유창훈이야말로 완벽한 정치 판사로 입증되는 거예요. 아, 저놈 봐라, 저거 이재명에 줄 섰네? 나 같은 사람 그렇게 판단한다고. 그럼 유창훈이가 그렇게 아둔한 정무적 판단 할까요? 그래서 법리로 보나 뭘로 보나 이거는 기각될 것 같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요. 근데 혹시 기각이 안 되면요, 그냥 그 다음 날부터 내일부터 싸우러 들어가야죠. 송 대표는 저는 소영길 신당을 창당을 해도 되고 사안을 봐서 창당보다도 저는 곧바로 무조건 소영길 대표는 일단 무소속으로 광주 출마 들어가야 돼요. 자, 조국 교수가 그랬잖아. 조국 교수가 자기 법적인 아닌 다른 방식으로 명예보호를 하겠다, 그렇게 그게 이게 출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조국 교수는 어쨌든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송 대표는 조국 교수 건하고 비교해도 이거는 훨씬 더 별거 아닌 건인데 이걸로 구속이 당했어. 그럼 이건 진짜 재판을 붙을 수 없는 건이거든요. 구속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혐의가 입증됐다는 얘기야. 구속됐다는 얘기는. 그럼 1심에서는 거의 무조건 유죄 나와요. 구속되면. 한마디로 법리로 붙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고, 이거는. 그러면 구속되자마자 도리 없어요. 이건 무소속으로 일단은 광주 출마 들어가야 돼요. 옥중 출마.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퇴진당 같은 경우는 송 대표가 이 석방이 돼서
잘 풀어나가면은 쉽게 일이 될 것 같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송 대표가 못 빠져나온 사태가 벌어지면은 송영길 대표가 광주에 무소속 출마하도록 하고, 제가 안진걸 수령한테도 얘기했는데 어차피 우리들은 출마를 안 할 거니까 우리 둘이라도 광주에 내려가서 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뛰자. 송영길 대표가 선거를 못 뛰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